안녕하세요. 먹방하는 방송사 탱시예요. 오늘은 의용공시 10화 마지막 회 MRIC에서 알아야 하는 필수 의학용어. 일단은 MRIC에 오면은 응급실 환자 같은 경우는 이리타블한 분이 많이 오셔요. 이리타블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포비아, 플레임이 있는데 그냥 포비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세데이션을 해요. 진정제 투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약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미다졸람, 할로페리돌, 아티반 등이 있는데 저희는 거의 미다졸람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진정제고 향정신성 약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 후 남은 거는 약국에 다시 반납을 해서 약국에서 폐기를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또 약물 저거 잘못 써가지고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약 빼돌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원래 옛날부터 그랬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폐쇄공포증인 경우에는 미다졸람을 많이 사용하고 할로페리돌, 아티반 같은 경우는 정신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간질이나 치매 같은 경우 좀 많이 이리타블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수술방에서 프로포폴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건 일단 빼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은 약물이 엄청 많아요. 다 짚고 넘어가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소화 같은 경우는 포크랄 시럽, 물약이 있어요. 물약 그런 거 있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말해준 포인트는,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 이럴 경우에 향정신성 약물을 넣고 MR을 많이 찍어요. CT 같은 경우는 거의 금방 끝내요. 하고 그냥 금방 끝나기 때문에 묶어놓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애기들은 너무 조그맣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재우기도 하죠. 이게 약 써가지고. 근데 이제 MR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검사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쓰게 되면 세츄에이션을 달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모니터링 한다고 이렇게 크게 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MRC는 그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휴대용 기기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도 MRC 전용 구입했거든요. 구매팀 쪽에 협조해가지고. 그거를 손에 달면 또 안 돼요. 왜냐면 딸려 들어가고 이게 꺼져요. 자꾸 MRI실이 MR 그거 하는 거잖아요. 자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딸려 들어가기도 하고 모니터가 자꾸 꺼져요. 그래서 발끝에 딱 대서 끝에 테이블 환자 들어가고 발끝에 걸어서 세워놔요. 이렇게. 그럼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데, 세츄에이션이 뭐냐? 산소 포화도 확인하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몸 안에 있는 산소의 포화도를 보는 건데,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기본인데 볼 줄 알아야지. 그거 떨어지면은 옷도 잘 연결돼 있나도 보고, 환자 상태 좀 보고 진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산소포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해요, 그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95에서 100%, 그리고 90% 이하가 됐을 때 저산소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일반인 같은 경우 계단을 올라갔을 때 헐떡이잖아요. 이 상태를 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0% 이하가 되면 입술색이 파랗게 변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외의 상황이 있대요. 예외의 상황, COPD라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만성이기 때문에 폐가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85%까지 괜찮게 본다고 해요. 근데 이건 진짜 예외의 상황이고, 그분들은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 상태가 익숙해진 거예요. 항상 숨이 부족해.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가 망가지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폐렴으로 폐가 망가지면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그래서 웬만하면 안 아픈 게 최고죠. 무병장수해야 돼요, 우리. 행복한 세상 잘 살아야죠. 우리가 보는 경우는
95에서 100. 90% 이하 떨어지면 무조건 이것이 전에.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 여기다가 좀 추가로 좀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과호흡이라고요, 과호흡. 뭐, 포비아인 경우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해서, 뭐, 시트나 MR 할 때 손 딱 안심시켜주려고 보면은 손에 땀이 엄청 나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호흡도 이러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하늘이 노래져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침착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도 좀 잡아주고, 어깨도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괜찮아. 자,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켜주면은, 그래도 괜찮아진다고 해요. 그거 좀 위험해요. 이거 좀, 그냥 방치하면 되게 위험하니까, 옆에서 안정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과호흡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게 산소는 조금 마시는데, 내뱉어지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런 어지럽고 가끔 종종 토하기도 하고 숨 막히게 하고 숨을 잘 못 쉬고 그게 되게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손발이 이게 꼬이고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합니다. 안심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거의 뭐 엑스레이 CT MR까지 이론 공부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 정도 진도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막히는 거 없을 겁니다. 거의 이 정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컨텐츠는 제가 엑스레이부터 촬영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그 예전부터 좀 요청이 있긴 했어요. 이런 방사선사에 빛이 되어 주세요. 뭐 꿀킴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관련해서 촬영법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삼성의료원이었나 거기서 어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 유튜브 좀 검색 좀 해보니까 와 생각보다 외국에서도 이런 영상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한국에만 없더라고요. 제가 최초의 촬영법 알려주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 반응 괜찮으면 하고요.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게 핸드부터 이렇게 시리즈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특수 촬영이라든지 특수 촬영이 아니라 기능 촬영이나 뭐 이런 거 바로스 발거스 ADPD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게이너 하트 이런 거 중심선부터 해서 보는 거 그리고 뭐 그거 한 가지 하다 보면 이거 100개는 넘게 찍겠어요. 그러면 안녕.